안녕하세요.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. 오늘은 멕시코의 대표 여성 화가인 프리다 칼로가 1944년에 그린 자화상이죠. 부서진 기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. 프리다 칼로의 정말 격정적이고 힘들었던 그녀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리다 칼로는 18살 때 자신이 타고 가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면서 평생 30번이 넘는 수술을 하며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. 또한 자신에게 있어 남편이며 또 그 이상의 존재였던 멕시코의 국민화가죠. 디에고 리베라의 여성 편력으로 일생을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또 살아가야 했습니다.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내 인생에는 2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다. 하나는 전차 사고였고 또 하나는 남편 디에고와의 만남이었다. 그만큼 프리다 칼로에게 디에고는 힘든 인생을 겪게 했던 거죠. 그림 속 벌거벗은 채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인은 프리다 칼로 자신입니다. 그녀의 몸은 수직으로 절개되어 있고 또 척추 대신에 그리스식 기둥이 그녀의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. 또 그녀의 몸 여기저기에 날카로운 못들이 박혀 있는데요. 프리다 칼로는 이 끔찍한 자화상을 통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처참하게 찢겨진 자신의 몸을 표현했으며 이런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코로나 이전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단체로 방문한 여성 고객들을 모시고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 영화 프리다를 함께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 영화를 모두 함께 관람을 하고 토크 콘서트를 잠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당시 많은 여성분들이 이 영화를 잘 몰랐는데 보고 나서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. 또 남편 디에고 리베라에 대한 프리다 칼로의 사랑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. 많은 여성들과 연애를 하고 또 심지어 프리다 자신의 여동생과도 외도를 했던 리베라에 대해서 프리다 칼로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참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. 사실 프리다 칼로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과의 이혼입니다. 동생과의 외도 후 프리다 칼로 역시 다른 이성들과의 외도와 또 멕시코로 망명한 그 소련의 정치인이죠. 트로츠키와의 정신적 외도가 있었음에도 영원히 남편의 곁에 있고 싶었던 프리다 칼로의 바람이 무너지면서 프리다 칼로의 건강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. 비록 질투와 배신감에 온몸을 떤다 하더라도 남편 곁이 아니면 자신의 삶은 어둠뿐이라고 생각하는 프리다 칼로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? 이 그림을 보니 그때의 질문이 자꾸만 생각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프리다 칼로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 갔는데 1954년 그녀가 폐렴으로 죽기 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여 일기에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.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.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는지 새삼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. 제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과 인생을 생각하면서 간단히 써본 시 한 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. 여인 새벽별이 되다. 박쌤.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져도 난 희망이 있어 행복했다. 하늘에서 자청에서 나온 외출이기에 이 정도의 고통은 예상했었고 고통이 있었기에 나의 예술은 더욱 빛날 수 있었다. 다만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님에도 내가 지어야 할 짐인 것을 세상에서 깨달았을 때 나의 고통은 시작되었다. 희망으로 시작한 사랑이 절망으로 끝날 수 있음을 알게 된 고통. 그것은 세상에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. 차라리 다행이다. 흔적의 헛된 미련이 하늘에서 나를 또 울게 할지도 모를 일이니. 희망으로 바꾼 분신들만 남긴 채 나 하늘로 새벽으로 돌아간다.
외출은 행복했다고.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. 프리다 칼로는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습니다. 멕시코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에스쿠엘라 국립예비학교에 진학했는데요. 이 학교는 전교생 2,000명 중에서 여학생이 35명에 불과했습니다. 그녀는 생물학, 해부학 등을 공부해 장차 의사가 되려고 했으나 18살 때 일어났던 교통사고로 의사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사고 후에 9개월간의 입원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침대에 누워 두 손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런 그녀에게 부모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요. 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녀에게 그림은 정말 잘 맞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평가해 주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했는데요. 그 전문가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편 디에고 리베라였던 것입니다.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21살 나이 차이와 2번의 결혼 경험이 있는 디에고 리베라를 평생의 연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.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같은 길을 걷는 예술인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고요. 또 말년에 한쪽 다리를 절단한 프리다 칼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디에고 리베라는 지인들과 프리다 칼로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회를 열어줍니다. 이미 악화된 건강으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던 프리다 칼로는 침대에 누운 채로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시회를 관람했고요. 또 자신의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을 누운 채로 맞이했다고 합니다. 프리다 칼로가 죽고 1년 후 디에고 리베라는 그녀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았던 코요아칸의 푸른 집을 나라에 기증해서 그녀의 집을 프리다 칼로 미술관으로 만들었습니다.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4년 그녀의 모든 작품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했고요. 또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세상에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자신의 분신으로 남긴 미술작품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어쩌면 저 별 어디선가에서 그 힘든 외출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밝게 웃고 있을 프리다 칼로를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. 다음 시간에 다른 예술가의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